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3주째 만남인데요. 세 번째 강의, 이제 시작할 건데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수행 과제를 제가 드렸었어요. 첫 번째 시간은 뭐였죠? 첫 번째 시간은, 만병의 근원은 이제 악액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악액질을 어떻게 하면은 덜 생기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몸속에 들어서 병을 만드는 그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수행 과제로 여러분한테 드린 것은, 아, 야식 금지. 저녁 식사를 조금 빨리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야식을 좀, 군것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밤새도록 여러분들 속에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악액질들이 제거되면서 아주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라고 얘기를 수행 과제로 드렸었는데요. 상당한 분이 그 과정 중에서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많이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셨어요. 배고플 때 물 먹는 거예요. 그냥 물 드세요. 어느 정도까지 내 몸에 악액질이 제거되면은 내가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면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뭐 병이 치료하든 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컨디션이 좀 좋아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한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걸 또 여러분들이 같이 소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가면서 초반에는 의지를 좀 불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제거해서 우리 몸속의 악액질을 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 보면 내 몸의 질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건데요. 하여튼 그런 경우 물을 좀 드셔가지고서 내 몸속에 있는 청소를 악액질 나쁜 것들을 나쁜 독소들을 많이 이렇게 배출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는 섞어 먹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특히 어육류와 탄수화물, 누른밥이라든가 다양하죠. 그 냉면도 그렇고 소면도 그렇고 또 뒤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회식 가거나 식당에 가셔갖고 식사를 고기를 충분히 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면서 사탕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섞어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해봐라. 고기를 좀 드실 때는 채소하고만 좀 드시고 그냥 생채소예요. 생채소하고만 드시고 그냥 한번 다른 것들을 한번 먹지 말아 보시면 그 다음 날이 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주제는 섞어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수행 과제는 뭐였죠? 섞어 먹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어떻게 하면 섞어 먹지 않을 수 있을까요? 평상시 식사에서도 고기하고 이렇게 탄수화물 공유하고 같이 먹으니까 근데 많은 양이 아니고 적은 양은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많은 양을 드셨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조차도 조금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 먹는 순서를 수행과제로 드렸었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식사하시는 것을 순서에 맞춰서 한번 드셔보셔라. 첫 번째로 채소나 과일, 물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식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밥 먹기 전에 미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전까지,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채소도 가능하면은 30분 전도 좋지만 또 식사하기 전 샐러드로 나왔을 때 샐러드 먼저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샐러드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맞춰서 그 다음에 꼭 드신다고 꼭 순서를 맞춘다고 하면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식물성 지방 같은 것을 먼저 드셔도 돼요. 식물성인 것들을 드시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복합탄수화물 즉 현미라든가 통밀, 통감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동물성 단백질, 지방을 드시고 반찬과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하고 같이 드셔도 좋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한번 지켜보라고 두 번째 섞어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곳에서 얘기를 했어요. 요거 지키면은요, 요거까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켰다면, 그리고 벌써 이제 3주째인데, 요 2주 만에 요거 지키고 나서
벌써 살이 빠졌다는 분도 있고, 속이 많이 편해졌다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몸의 변화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수행과제를 했을 때만 우리가 음식으로 몸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병을 일으키는 근본 물질을 제거해서 음식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12강에 걸쳐서 하나씩 이렇게 체험하시면서 자기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자고요. 자, 오늘 강의는 제 3강이에요. 3강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게, 그러면 뭐 저녁에도 먹지 말고, 언제 먹으라는 얘기야. 맞아요. 오늘은 언제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언제 먹을 것인가. 우리가 언제 먹으면 악액질을 제일 잘 만들고 또 몸속에 있는 악액질을 빼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강의를 오늘 시작할 겁니다. 정소리를 들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먹을 것인가? 언제 먹어야 여러분들 악액질을 제거하고 또 악액질을 덜 생기게 할 수 있는지, 이 답은 생체 리듬에 맞춰서 먹는다예요. 생체 리듬에 맞춰서. 그럼 우리 생체 리듬이 어떻게 돼 있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니시 의학에서 배움을 얻은 거예요. 니시 의학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는 어떻게 이렇게 식생활을 짰는지 이걸 보면은 그리고 요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침밥을 하루에 2끼 먹는다 그러면은 아침밥을 굶는 게 좋을까요? 저녁밥을 굶는 게 좋을까요? 아침밥을 굶는 게 좋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다 요즘 여러 가지 이제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아침밥을 굶으면 정말 건강에 해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텔레비전 나왔으니까 그게 확실해.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확실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조금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만약에 하루에 2끼를 먹는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좋은지. 왜냐면 니시의학은 철저하게 좀 소식을 많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액질을 덜 만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8대 6 아니면 16대 8 16시간, 18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고 한 6시간 정도를 먹는 시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만 몸속에 악액질도 빠질 수 있고 또 바깥으로서 들어오는 음식으로 들어오는 과식으로 들어오는 것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의 개념으로 이 방법을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조식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상당히 논이 많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어떤 게 맞는지 오늘 저하고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여튼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이건 이제 니시학의 핵심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아침 정오까지 아침을 포함해서 정오까지는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비우는 시간이라고 해요. 배설 시간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시간에는 비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생체 리듬상 청소하고 배설하고 해독하고 정화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때 뭘 많이 먹느냐? 물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드시든지 아니면 물이 많이 들어있는 칼로리는 좀 적고 물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 드셔도 괜찮아요. 또 샐러드 드셔도 괜찮아요. 채소, 녹즙이나 뭐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사과 당근 주스도 괜찮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서 몸속에 있는 배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즉 청소하는 데 도움시키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지금 요동을 얘기하면 이제 해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이 시간에는 청소하고 해독하는 시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시부터 이제 저녁 8시까지, 8시까지가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생체 리듬상 활동하는 시간이다. 이때의 체험의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우리 몸 활동을 하고 소화하고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막 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또 일도 해야 되죠, 이때는. 예. 이 시간이 된 다음에 8시부터 이제 저녁 8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회복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구하는 시간이에요. 복구하라고 하는 게 더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복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면서 이제 회복하고 복구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나눔의 시간이에요. 나눔. 잠도 자고 뭐 하고 하는 사이에 우리 세포 안에서 복구하고 나누고 뭐 이렇게 다 하루 동안 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 생체 리듬을 만들어서 여기에 맞게끔 식사요법을 했을 때 제일 악액질, 독소가 쌓이는 게, 우리 몸에 쌓이는 게 적다라고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서 식단을 짠 것. 그렇게 해가지고서 치료를 한 것이 히포크라테스부터 니시의학. 그러니까 니시의학이 발견하는 상당히 과학적인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식생활을 바꿔가면서 우리 몸속을 치료하는 것. 이게 이제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어떤 핵심이기도 하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요즘은 뭐 간헐단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좋아요. 뭐 이 이름은 어때요? 뭐 그렇지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만들어져서 이 사이에 있었던 이 정식 이름으로 따지면은 조식의 폐지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침에 완전히 아무것도 먹지 말라가 아니라 아침에는 물이 많은 것을 먹어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한 생수의 복용과 그 다음에 샐러드라든가 과일 같은 것, 특히 과일 같은 것은 아침에 밥 대신 드시는 거예요. 과일이 좋다고 또 막 과일 먼저 과일 먹고 그 다음에 또 막 거기다가 막 칼로리 높은 밥 실컷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생체 리듬상 자제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니시의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 먹어야 되냐? 활동할 시간에 1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 8시까지 먹으라는 게 아니라 8시 전까지 충분히 먹어서 시간을 줘가지고서 저녁에 충분히 소화흡수가 끝난 다음에, 저녁은 나눔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복구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세포도 막 고장난 거 막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우리 몸 스스로 그런 작용을, 생체 리듬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자연의학의 핵심이기도 하죠. 하여튼 조식 폐지, 왜 이렇게 근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그래도 과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렇게 찾아보려고, 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원리죠. 원리를 찾아보려고 상당히 많은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울리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소변 노폐물 검사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실험을 해요.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이식을 했어요. 그렇게 먹고 나서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먹은 독소에 빠져나가는 양이 66% 정도밖에 안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일일 3식을 했어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75%가 빠져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침하고 저녁 두 끼만 막 많이 먹는 것보다는 하루에 3끼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식을 폐지하고 점심하고 저녁 생체 리듬에 따라서 그렇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100%가 빠져나. 생긴 독소가 그대로 다 빠져나가더라. 소변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주식 폐지를 해서 최소한 더 먹은 것은 우리가 안에서 에너지도 만들고 열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피와 살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점심하고 저녁만 먹었고 아침을 폐지했더니 100%가 다 빠져나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니신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1일 1식이다 해갖고서 1일 1식은 1일 1식 하는 경우는 저녁 쪽을 주로 선택을 해요. 오후 3시, 4시에 먹는 거예요. 완전히 저녁도 아니고 오후에 먹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식하게 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127%가 빠져나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효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적게 먹는 대신 효율이 올라간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표준의학에서는 칼로리 양 다 그게 필요한 칼로리를 다 먹어야 그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 자연의학에서는 효율성을 더 따지는 거예요. 몸에서 적게 먹으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 때문에 조식을 아침을 폐지하든지 물이나 이런 그 과일, 저는 이제 사과 당근 주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빠져나가니까 일일 일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일일 일식 덤볐다가는 본성한테 져요. 배고파가지고 막 정신없이 군것질을 하니까 처음에 조식을 폐지하고 아침, 점심과 저녁을 먹는 충분한 습관이 된 사람이 한해서만 이 일일 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몸 안에서 생겨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괜찮은 능력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근거를 갖다 대도 상당히 많은 실험에서 아침밥을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보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실험이 이거 생로병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봤는데 결함이 있어요.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아침밥을 안 먹고 건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지금 십몇 년 동안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침밥 안 먹고 좀 더 건강해진 이런 느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식을 폐지하려면 반드시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침밥을 먹는 게 낫다는 얘기를 저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점심에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은 반드시 점심에 음식 먹는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즉 샐러드 충분히 먹어야 돼요. 양으로 따지면 니시가 얘기한 이 원리예요. 이걸로 따지면 잎야채와 뿌리야채, 특히 이제 잎야채 3종류 이상, 뿌리야채 2종류 이상에서 둘이 합쳐서 한 250g이에요. 130g, 130g 정도는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260g이네요. 환자는 병이 심한 사람은 180g, 190g을 권장해요. 그러니까 360g을 먹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과식을 조금 막을 수도 있고요. 생체 리듬상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저녁에 막 늦게 자고 아침 막 먹기 싫어가지고 안 먹고 이런 생체 리듬이 다 깨져 있는 사람들만 조사하니까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아침밥을 꼭꼭 먹는 사람들은 생체 리듬이 그래도 그나마 맞게 먹는데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녁에 야식하고 하루에 3끼 이상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밥을 안 먹는 그 사람들을 표본으로 조사를 해버리니까 아주 맞지 않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아침밥을 안 먹으면은 반드시 점심에 샐러드, 야채부터 충분히 먹어야 된다. 야채 먹기 힘들면 갈아서라도 아니면 녹즙으로 해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음식 먹는 순서를 지켰을 때 이게 지금 이 실험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2끼만 먹어도 괜찮은 경우는 그런 조건, 그리고 저녁에도 충분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복합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복합탄수화물을 드셨을 때만 하루에 2끼만 먹어도 건강해지는 거고요. 하루 한 끼는 더 심해요. 최소한도 하루에 한 끼로 하루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병 없이, 악액질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최소한도 500g 정도는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갈아 먹인 거예요. 니시요법의 핵심이 갈아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믹서기로 갈아갖고 이렇게 먹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생체 리듬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냥 단순히 그냥 식사에서 특히 아침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 갖고서 건강하냐 안 하냐 라는 검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은 들 맞죠? 예. 하여튼 표준의학에서는 그래서 표준의학이에요. 표준의학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먹어라라고, 아침밥 반드시 먹어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자연치유의학에서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서 아침밥은 가볍게 먹어라. 칼로리가 가볍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먹고 또 하나 근거를 제시를 해요. 행세 리듬에 따라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침에는 배설하고 오후에는 일하는 시간이다. 그때 먹는 시간이다. 활동하고 하는 시간인데 또 하나 우리 몸에서 이제 호르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모틸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여러분 호르몬도 되게 많아요. 우리 몸 안에 아직
호르몬 미지의 세계예요. 근데 이게 오전에만 나와요. 오전에만. 그리고 또 이게 공복일 때만 나와요. 참 재밌는 호르몬인데요. 이걸 발견해요. 모틸림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별명으로 장 청소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니신은 그 숙변, 장의 긴장을 릴렉스 시키는 거에 병의 치료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된 것들은 자, 과학적 근거들은 전부 다 뭐 실험하고 연구하고 해놨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하나 정리를 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생체 리듬에 맞춰서 먹어야 되고 또 그 음식 먹는 순서를 또 이렇게 뭐 샐러드부터 먼저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몸 안에 악액질이 덜 생기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액질을 제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몸속에 들어있는 악액질이 제거가 돼야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병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리시약의 핵심인 그 장의 긴장을 풀어주는 즉 장의 숙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냥 숙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숙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오래된 변이 아니에요. 또 오늘 과식해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하여튼 그걸 풀어주는 방법으로 이게 생체 리듬에 맞춰서 식생활을 했더니 아침에 공복을 유지했더니 장에 청소하는 역할, 운동한 장의 연동운동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있죠? 이게 뒤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모세혈관이었잖아요. 모세혈관이 건강해야만 모세혈관이 무슨 역할을 한다? 혈액의 정화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세포한테 영양 공급해주고 건강한 영양을 공급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로부터 그 독소들을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빼오죠.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빼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모세혈관이 건강해야 여러분 건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작용을 위해서 지금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바꿔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람은 1500년 전에는 일을 이식했대요. 이건 뭐 제가 직접 안 봤으니까 뭐 맞다 틀리다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니시의학에 보면 이렇게 근거를 찾았을 때 1500년까지는 일을 이식했다. 그리고 이제 300년, 400년 우리 이제 조선왕조가 500년 됐는데 그 조선왕조의 이때는 일을 이식이에요. 이건 저희 문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임금이 10시에 밥 먹고 10시쯤 밥 먹어요. 아점 드시고 점심에 오후와 저녁 때 스님 서너 시에 밥 드시는 게 이게 주식이 그렇게 드시고 나머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간단하게 깨죽을 드신다든가 뭐 이렇게 가볍게 아침에는 이렇게 드시고 하루에 4끼 드시는데 2끼는 주식이고 2끼는 간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생체 리듬에 맞게끔 먹게 하기 위해서 이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습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면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고 제가 또 많은 분들 또 아침밥을 한번 가볍게 먹어보라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 10분 중에는 7분 정도가 해당되니까 거의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갑자기 먹다가 아침밥을 안 드시면 나타나는 우리 몸에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 시장기예요. 시장기. 배고프죠. 두 번째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력하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니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는 이건 무조건 위장에 숙변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장이 긴장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책으로 이제 생수를 먹여봤더니 아까 10명 중에서 7명 정도에서 한 서너 명 정도로 줄어요. 이런 증상들이. 하여튼 이렇게 있어 하루에 2끼 먹는 방법 그리고 소식하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근데 이때 이제 그렇지만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아무나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프로그램에서 제가 여기 우리
하고 나서 반드시 질문을 또 받고 또 여러분들이 하면서 일주일마다 제가 다시 어떤 여러분의 나타나는 증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냐? 말기암 환자 조심해야 돼요. 간경변이 있는 사람, 신부전증 있는 사람, 부정맥 있는 사람들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의궤양, 십이궤양 있는 사람들, 의장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노약자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너무 이제 오랫동안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고 하는 것은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 노약자들은 저하고 많이 상의를 해가면서 바꿀 수는 있어요. 다 할 수는 있는데 저하고 상의해가면서 노폐물을 빼는 악액질을 제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니시약은 단식 이게 니시약이 단식하고 마금을 관장하고 하는 것을 뭐 주로 그 악액질을 빼고 장의 숙변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혁명적인 방법은 쓰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이것보다 충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충분하게 건전하게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단식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단식의 효과가 충분히 더 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야 정말 단식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저도 단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단식을 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은 걸 발견했어요. 그렇다고 단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은 단식은 말 나온 김에 이건 이제 우리가 간헐 단식이니까 진짜 단식은 우리가 11주 정도, 12주 정도 배운 다음에 그때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혼자 힘들어요. 이게 본상한테 져요. 그래서 단식 잘못하면 훨씬 더 부작용이 더 많은 현상들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아마 같이 여러분들 같이 지금 여러 명 같이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다는 사람들 모아가지고서 한번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니시약이 섞어 먹지 않는다, 뭐 생체 리듬에 맞게 먹는다, 뭐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2017년일 거예요. 제가 이제 로베리아스 의학상은 제가 이번에는 뭐가 타는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2017년 노벨 의학상에 이거 미국 사람들이에요. 3명이 발견한 건데 이 생체 리듬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체가 그 생체 리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이미 습관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기억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유전자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시계? 생체 시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얘기를. 24시간의 주기라고 얘기하는데 니시약이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너무 참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1920년대, 30년대 과학이 발달하지는 아직 좀 덜 발달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 현상을 봤을까?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그 생체 리듬은 생체 시계, 즉 24시간 주기로 우리 몸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바깥의 빛 신호에 의해서 외부 환경이죠. 24시간 또 생체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추신경계도 생체 시계에 의해서 돌아가고 말초신경계도 생체 시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준 거예요. 근데 여기 조금 설명 제가 한번 보자고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 여러분들 보기 쉽게끔 당연히 영어로 발표를 했으니까 그걸 제가 쉽게끔 해서 여러분 자료로 PPT 자료로 해갖고서 띄워줬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건데 일단은 하여튼 기본적인 것만 몇 개 보자고요. 오전 배설의 시간이에요. 오후 12시부터 8시, 6시까지라고 우리가 정리가 되는데 활동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10시부터 6시까지라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해요. 10시부터 6시까지. 이 시간은 활동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밤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뭐 2시, 3시 뭐 요까지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몸 안에서 어떤 우리 몸의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아침 6시 우리가 보통 되면은 그때가 코티솔이 분비가 가장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긴장이, 눈에 깨면은 긴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인데, 이 시간이 혈액이 응고되기 가장 쉬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혈압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이 시기이기도 해요. 아침 일찍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심혈관계 질환들은 아침 운동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슨 온도차 때문에 문제가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온도차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생체 리듬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에 빠르게 상승하는 시기예요. 이때 어디서 제일 많이 문제 오나요? 운동 가셨다가 헬스클럽 가셔서 막 운동하시다가도 문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문제 와요. 화장실에서 끙 하다가 이게 뇌혈관이 터져갖고 중풍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하고 이 생체 리듬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오전에 9시부터 정오까지 이 시간이 우리 각성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이제 중요한 회의나 뭐 여러 가지 뭐 결정하기에 좋은 이런 생체 리듬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시간 보통 뭐 10시나 아니면 12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오후는 아무래도 뭐 12시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 몸에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호르몬이나 멜라토닌 호르몬이 축적되는 시간이에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요즘 뭐 또 과학적 근거에 보면 시간이 10시 반 뭐에서 12시 사이에, 뭐 이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축적되는 시기라고 하는데, 하여튼 야외 활동이 시작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호르몬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생체 리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체온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리고 혈압이 최고조에 이르는데, 혈압이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이 시간도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올 수 있지만은, 하여튼 활동의 시간을 하면서 혈압인 양이, 혈액의 박동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여튼 제일 많이 우리가 중풍이나 이런 뇌경색이나 이런 것은 오전 시간에 많이 오는 것은, 아침 시간에 많이 오는 것은 그 시간에 혈액이 응고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혈압 상승이 가장 빠르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밤 시간이죠. 밤 시간.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8시부터 밤이다, 뭐 9시부터 밤이다, 뭐 이렇게 뭐 나눌 수도 있는데, 이 회복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호르몬 분비라든가, 저는 회복의 시간과 함께 나눔의 시간이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낮에 있었던 것들을 다 이게 복구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세포들한테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편안하게 공급해주는, 그러면서 호르몬은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최고조에 이르게 돼서 깊은 수면에, 그리고 휴식의 시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체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생체 리듬을 갖다가 우리 안에 스스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 원리는 보니까 뭐 똑같아요. 니시의학이나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과학적으로 찾아낸 거나, 우리가 현상으로 보고서 그것을 계속 오랜 기간 반복적인 현상을 보고서 이 리듬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나, 과학이 이제 그런 것을 찾아내면은 뭐 노벨의 약상뿐만 아니라 인류의 어떤 생활에, 우리의 건강한 삶에 상당한 도움을 주겠죠. 그러니까 뭐 상을 줬겠죠.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이번 그 뭐에는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이런 기본 식단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은 어떻게 드시고, 점심은 어떻고, 저녁은 어떻고, 그리고 점심 저녁에 주식은 어떻게, 부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9가지 영양소에 맞춰서 식단을 드리는데, 이 식단을 가지고서 바로 여러분들 그대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12회에 걸쳐서 하나씩 바꿔가면서 건강한 식단으로 3개월 뒤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먹는 식단이 정말 건강한 식단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수행과제 있죠, 당연히. 오늘의 수행과제는 뭘까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수행과제요. 지난주에 음식 먹는 순서에서
아마 가장 큰 변화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살도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혈액 검사했더니 변화가 일어났다,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오늘은 한번 이제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강의에 언제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강의에서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꼭 들여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부터는 식후 두 번을 드시든가 뭐 두 끼를 드시든가 세 끼를 드시든가 관계없어요. 식후에는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식사 다 끝나고 나면 30분을 걷는 거예요. 당연히 뭐 요즘 실내에서 걸어도 상관없어요. 방에서 뭐 앞으로 걷고 뒤로 걸어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움직이시는데 뛰는 건 안 돼요. 일단은 걸으셔야 돼요. 뭐 천천히 걷고 빨리 걷고는 뭐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뛰시면은 의장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가볍게 걷는 30분 정도는 걷는 것을 이번 주 수행 과제로 아마 삼을 거예요. 열심히 한번 식사 후에는 반드시 걷는 이런 습관들을 한번 들여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 과제, 이번 주 수행 과제 하고 이제 첫 번째 수행 과제하고 첫 번째 1강에서 야식 저녁 안 드시는 거, 군것질 안 하신 거, 2강에서 음식 먹는 순서, 내가 음식 먹는 순서는 다시 또 한번 또 말씀드리면, 내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먹는 거예요. 이제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채소, 통곡류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 요즘은 다 배워서 아시겠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응? 그걸 먼저 먹는 습관을 한번 드리는 게 이 강의였잖아요. 세 번째 강의, 세 번째는 걷는 것이 되겠지만은 이 첫 번째 1강, 2강 하신 것을 실천하시고 나서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또 소모임에서 하고 여기서 질문 뭐 이런 것들 있으시면 또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